내 몸 사용서인데요. 네. 우리가 우리 몸이라는 아주 복잡한 시스템의 경영자, 즉 CEO가 되는 방법을 전략적으로 배우는 거죠. 좋아요.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첫 번째 슬라이드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텍스트가 보이시죠? 제가 읽어볼게요. 내 몸 사용 설명서. 인체 시스템의 전략적 경영과 생물학적 역량 최적화. 건강은 유전적 운명이 아니라 당신의 매일매일의 선택이다. 네, 여기서 제일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유전적인 운명론을 완전히 거부한다는 거죠. 나 운명이 아니다. 맞아요. 건강을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게 아니라 기업을 이끌듯이 매일 우리가 직접 경영하는 걸로 패러다임을 확 바꾸는 겁니다. 자, 이걸 좀 풀어보죠. 만약 이게 매일의 선택이라면 도대체 유전의 힘은 어느 정도인 걸까요?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화면 보시죠. 이번엔 제가 텍스트를 낭독하겠습니다. 건강은 운명이 아닌 선택. 유전적 요인이 건강 수명에 미치는 영향은 단 20%에 불과합니다. 생활 방식의 위력, 나머지 80%는 우리가 매일 실천하는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관리 등 환경적 선택에 의해 결정됩니다. 와, 20%대 80%네요. 즉, 우리에게 무려 80%의 통제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엄청나게 압도적인 비율이죠. 약간 비유를 하자면 유전자가 게임의 초기 세팅 화면이라면 나머지 80%는 우리가 직접 쥐고 움직이는 조이프 패드와 같다는 거네요. 우리가 어떻게 조종하느냐에 달린 거죠. 네, 완벽한 비유입니다. 근데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80%의 통제권으로 달성해야 하는 진짜 목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3번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네, 화면 띄웠습니다. 나이를 선택하다. 달력에 적힌 여결령보다 내 몸의 생물학적 상태를 정량화한 건강 나이가 훨씬 중요합니다. 진짜 목표 설정, 단순한 수명 연장이 아닌 질병 없이 활기차게 활동할 수 있는 생물학적 전성기를 늘려야 합니다. 괄호치고 건강 수명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슬라이드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이 지나도 생물학적 전성기 구간을 넓게 유지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달력 나이랑 건강 나이가 따로 가는군요. 맞습니다. 단순히 병실에 누워서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젊게 오래 사는 게 진짜 경영 목표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걸 과연 우리 혼자서 다 해야 하냐는 겁니다. 다음 4번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네, 화면 바뀌었습니다. 제가 읽죠. 현대의학의 기술 플러스 나의 일상적 실천은 예술적 건강관리. 의학은 예술이다. 현대의학의 첨단 기술을 개인의 고유한 신체 시스템에 맞게 적용하고 매일 유지하는 과정은 스스로 주도해야 하는 예술과도 같습니다. 내 몸의 전문가, 훌륭한 의사라도 24시간 곁에서 관리해 줄 수 없으므로 결국 스스로가 자신의 주치의가 되어야 합니다. 와, 의학 기술이랑 나의 실천이 결합할 때 비로소 예술이 된다. 이 표현 진짜 인상적인데요. 그쵸, 아주 문학적인 통찰이죠.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의 주치의가 될 준비가 되셨나요? 명의에게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스스로 주치의가 되려면 당연히 내 몸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겠죠. 5번 슬라이드 띄워주세요. 네, 띄웠습니다. 내 몸 지식 점검. 본격적인 관리 앞서 BQ 퀴즈를 풀며 내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확한 인체 지식을 습득합니다. 건강지수 측정 생활화, 유전자나 운명에 기대지 말고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현명한 건강 선택을 매일 의식적으로 실천합니다. 우리가 IQ나 EQ는 잘 아는데 내 몸에 대한 지능인 이 BQ를 높이는 게 우선입니다. 바디 코션트라는 BQ 개념이 있군요. 네, 이걸 바탕으로 매일 수치를 측정하고 현명하게 선택을 해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 이 BQ를 높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몸속에서 가장 중요한 엔진론부터 바로 들여다보겠습니다. 6번 슬라이드, 심혈관입니다. 제가 낭독해보죠. 인체의 엔진과 연료 공급망, 심혈관 시스템의 기능 조화는 전신적인 쇠퇴로 직결되므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혈관의 진짜적, 단순한 콜레스테롤이 아닌 혈관벽에 발생하는 염증과 손상이 가장 치명적인 위협입니다. 잠깐만요.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건강검진 받으면 우리는 무조건 콜레스테롤 수치만 보고 걱정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주 흔한 오해 중 하나죠. 진짜 범인은 콜레스테롤 자체가 아니라 염증과 손상이라는 거네요. 마치 상처난 파이프에 찌꺼기가 엉겨붙어서 막히는 것처럼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중한 파이프를 상처받지 않게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7번 슬라이드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건강 수치 체크, 심혈관 관리의 최우선 과제로 혈압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최적화하여 동맥경화를 방지합니다. 정기적 안정성 확보, 규칙적인 수면을 통해 심혈관 시스템의 정기적 안정을 유지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은 심장이 단순히 피를 뿜어내는 물리적 펌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미세한 전류로 박동하는 전기적 시스템이라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이 바로 그 불안정한 전기 코드를 꽉 잡아주는 안정화 역할을 하거든요. 와, 수면이 전기 시스템을 안정시킨다니 진짜 신기하네요. 자, 그럼 다음 8번 슬라이드를 보면 심장을 지키는 더 의외의 무기들이 나옵니다. 띄워주세요. 네, 낭독할게요. 감정 다스리기, 정신의 힘을 이용해 스트레스를 통제하고 평생 함께할 긍정적인 친구를 사귀어 사회적 유대감을 맺습니다. 필수 약물 복용, 가까운 친척을 통해 질병 가족력을 대비하고 의사 처방 약물은 임의로 끊지 않고 지속 복용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심장 엔진을 물리적으로 보호한다니 이거 정말 충격적이고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신체적인 약물 복용을 따르는 것만큼이나 감정을 다스리는 게 엔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일상에서 도대체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9번 슬라이드에 4가지 액션 플랜이 아주 깔끔하게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읽을게요. 혈압 관리, 반대집 115에 75mm Hg 이하, 심장 운동, 하루 단 20분, 약간 숨이 차고 땀이 날 강도, 심혈관 식단,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호두 하루 약 1.5온스, 올리브유, 등푸른 생선 등 항염증 식단, 수면 시간 준수, 남성은 7에서 8시간, 여성은 6에서 7시간 규칙적으로. 이 가이드라인 정말 명확하지 않나요? 막연하게 그냥 운동 좀 하세요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수치가 아주 딱딱 떨어지네요. 네, 하루 딱 20분 땀날 정도, 혈압은 115에 75 이하, 즉각적으로 당장 오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입니다. 와, 심장이라는 엔진을 완벽하게 정비했으니 이제 이 모든 걸 통제하는 메인 컴퓨터, 즉 뇌로 가보겠습니다. 10번 슬라이드 띄웁니다. 뇌는 동적 시스템, 노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쇠퇴하는 기관이 아니라 적절한 자극을 통해 젊음을 유지하는 기관입니다. 뇌질환의 4가지 유형, 첫째 노화 관련, 둘째 기억 관련, 셋째 화학물질 관련, 넷째 성격 관련 질환. 저는 솔직히 뇌가 나이 들면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줄만 알았거든요. 보통 다들 노화를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오해하시죠. 근데 끊임없이 스스로 구조를 바꾸는 동적 시스템이라는 게 참 희망적이네요. 질환도 이렇게 4가지로 세분화해서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것도 새롭고요. 네, 그럼 어떻게 그 젊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11번 슬라이드에서 핵심 메커니즘을 보겠습니다. 네, 화면 나왔습니다. 뇌 신경망 최적화 무한 루프, 뇌 운동과 평생학습, 뇌의 가소성을 높이려면 뇌는 끊임없는 자극을 필요로 하므로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의 위력, 뇌 건강의 핵심은 스트레스이며 뇌 내의 화학물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신경 가소성의 원리입니다. 뭔가 새로운 걸 배우는 인지적 자극과 코르티솔 같은 독소를 빼주는 화학적 안정이 완벽하게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죠. 아, 인지 자극과 스트레스 관리가 무조건 같이 가야 하는 거군요. 네, 마치 뮤비우스의 띠처럼 서로 무한 루크로 연결되어서 뇌 신경망을 최적화한다는 핵심 원리입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12번 슬라이드입니다. 화면 띄우겠습니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물리적인 방어를 절대 놓치면 안 되거든요. 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 낭독하겠습니다. 뇌를 위한 영양과 방어, 뇌공당에 좋은 식단, 비타민 보조식품을 적극적으로 공급합니다. 물리적 외상 보호, 외부 충격으로부터 인지자산을 지키는 습관이 필수입니다. 안전모 착용 등. 아, 이 부분 진짜 현실적이고 직관적이에요. 아무리 항염증 식단 먹고 외국어 공부 열심히 해도 자전거 탈 때 헬멧 안 쓰면 그냥 끝이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단 한 번의 외부 충격으로 그동안 쌓아온 소중한 인지자산이 싹 날아갈 수 있다는 아주 물리적이고 필수적인 조언이죠. 제목은 3장 인지 시스템 유지 보수 프로토콜입니다. 소프트웨어 리부팅 방법들이 적혀 있는데요.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후각신경 자극 훈련. 매일 의도적으로 4가지 다른 향기를 맡아 잠든 뇌신경 네트워크를 능동적으로 활성화합니다. 이어서 인지게임 및 명상, 인지 처리 속도를 높이는 두뇌 게임을 일상화하고 명상과 웃음을 통해 뇌내 화학물질의 균형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음이 휴가 상상하기.
눈을 감고 완벽한 휴가를 상상하는 정신적 이완법을 통해 스트레스가 유발하는 뇌 손상을 방어합니다. 마지막으로 뇌 보호 및 전문가 활용. 물리적 충격 방지를 위해 자전거 헬멧을 필수로 착용합니다. 청력 저하는 치매, 괄호 열고, 인지 부하로 직결되므로 즉시 보청기를 착용합니다. 잠깐만요. 머릿속으로 휴가를 상상하는 것만으로 물리적인 뇌 손상을 방어한다고요? 네, 놀랍죠. 마치 그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 돌리는 것 같네요. 그냥 기분만 좋아지는 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인사이트인데요. 스트레스는 뇌에 부식성 강한 산성 액체를 붓는 것과 같습니다. 휴가를 상상하는 건 바로 그 부식 스위치를 끄는 행위인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 주목할 건 마지막에 적힌 보청기 부분입니다. 네, 저도 보청기는 귀가 안 들릴 때 쓰는 확성기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치매랑 어떻게 직결되는 건가요? 귀로 들어오는 소리가 흐릿하면 뇌는 그걸 억지로 해독하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다 씁니다. 이게 뇌에 엄청난 인지 부하를 주고 결국 치매로 이어지죠. 소리 처리에 에너지를 뺏겨서 뇌가 망가지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청기는 귀를 위한 게 아니라 뇌의 과부하를 막는 뇌 보호 장비인 겁니다. 와, 그렇군요. 자, 뇌 리부팅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뇌의 명령을 수행할 하드웨어, 즉 쇠시와 엔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깁니다. 네, 하드웨어 정비로 가보죠. 4장, 인체의 쇠시와 동력원, 뼈, 관절, 근육의 원리. 1번 슬라이드입니다. 첫 문장이 신체를 물리적으로 지탱하는 뼈대와 기계적 안정성에 대한 근본적 이해가 신체 유지 보수의 첫걸음입니다. 무작정 운동량만 늘리는 것은 기계적 마모를 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운동이 나오네요. 제가 읽어보죠. 근력 운동, 즉 동력원 강화, 근육량 유지 및 확대, 성별과 신체 능력에 맞춘 저항 훈련 필수. 두 번째, 유산소 운동. 이건 엔진 내구성이네요. 심폐기능 및 전신 혈流량 개선. 세 번째, 유연성 운동, 쉐시 가동성입니다. 관절의 기계적 마모 방지 및 가동 범위 확보. 그리고 맨 밑에 결론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운동을 자신의 성별과 신체 능력에 맞게 조화롭게 병행해야 합니다. 무작정 달리는 게 아니라 셰시와 엔진을 골고루 챙겨야 한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자동차 엔진만 강력하다고 좋은 차가 아니잖아요. 뼈대와 유연성이 없으면 차체가 다 부서져 버리죠. 맞아요. 그럼 셰시 안정성은 어떻게 유지해야 할까요? 바로 다음 3번 슬라이드 화면 띄우겠습니다. 네, 4장 구조적 안정성의 균형, 뼈, 관절, 근육의 원리 2번입니다. 화면에 적힌 내용을 볼게요. 뼈를 튼튼하게 하는 요소, 뼈의 강도는 단순한 칼슘 섭취만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조직의 염증을 줄이고 뼈의 기능, 복합 영양 섭취가 동반되어야 기계적 강도가 확보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유연성 확보. 노화에 따라 관절이 뻣뻣해지는 것을 막는 것이 핵심입니다. 부드러운 가동 범위를 유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전신 이완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저기요. 저는 우유 마시고 칼슘 영양제만 먹으면 뼈가 무조건 강철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었네요. 네, 다들 그렇게 오해하시는데요. 칼슘이 벽돌이라면 시멘트도 필요한데 몸에 염증이 있으면 그 시멘트가 다 푸석푸석해집니다. 염증 관리 없이 칼슘만 먹는 건 그냥 모래성을 쌓는 거군요. 맞습니다. 유연성도 마찬가지로 뼈가 부러지지 않게 충격을 흡수해주는 필수 요소고요. 그렇군요. 그럼 이걸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치명적인 위협이 다가옵니다. 다음 4번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경고가 나오는 슬라이드네요. 4장 치명적 위협의 차단, 뼈, 관절, 근육의 원리 3번입니다. 위험 징후, 낙상은 노년기 사망 원인 1위, 뼈와 관절의 퇴화는 직접적인 생명 위협 요소입니다. 아래 방어책에도 제가 읽어보죠. 점프 훈련, 화살표, 뼈와 관절에 가해지는 기계적 자극, 화살표, 골밀도 상승. 이에서 균형 감각 훈련, 화살표, 낙상 방지 신경망 활성화, 화살표, 물리적 사고 예방. 일상의 작은 변화, 무리한 목표 설정 대신 계단 걷기나 바른 자세 유지 등 일상 행동에서 대체 가능한 긍정적 활동을 꾸준히 시도하여 구조적 퇴화를 막습니다. 낙상이 노년기 사망 원인 1위라는 게 진짜 충격적이네요. 네, 병이 아니라 넘어지는 게 생명과 직결된다는 뜻이죠. 뼈가 부러져 누워있으면 합병증으로 바로 사망에 이를 수 있으니까요. 와, 하드웨어 관리가 곧 생존 문제네요. 그럼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보겠습니다. 다음 5번 슬라이드 화면 띄워주세요. 네,
4장 근골격계 유지보수 프로토콜입니다. 근육 자극 원칙. 근력 운동 시 적어도 13회 이상 반복하거나 2분 동안 지속적인 자극을 주어 근섬유를 활성화합니다. 태양요가법, 관절 가동 범위 유지를 위해 전신 이완 운동과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합니다. 필수 영양소 섭취. 뼈와 관절의 염증 감소를 위해 칼슘 외에도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C를 반드시 챙겨 먹습니다. 특별 자극 훈련, 아침 저녁으로 20번씩 가볍게 점프하여 척추 윤활 및 고관절을 강화합니다. 매일 1분씩 한 발로 서서 균형 잡기 연습을 통해 낙상을 예방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아까 방송 시작할 때 말씀드린 그 비밀 루틴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침 저녁 점프 20번이런 한 발 서기 1분. 이 너무 간단한 루틴이 목숨을 구하는 거네요. 맞아요. 가볍게 점프할 때 생기는 그 미세한 기계적 자극이 뼈를 자극해서 골 밀도를 높입니다. 한 발 서기는 뇌와 몸의 균형 신경망을 깨우는 거고요. 네, 넘어지지 않으려는 미세한 조정이 최고의 낙상 방어 훈련인 거죠. 세상에, 이건 무조건 오늘부터 해야겠습니다. 자, 이제 훌륭한 하드웨어를 갖췄으니 깨끗한 연료, 산소를 공급해야겠죠? 호흡 기계로 넘어갑니다. 화면 6번 슬라이드입니다. 네, 연료 라인 점검이죠. 5장 폐와 산소 공급 네트워크 숨쉬기 운동 1번 슬라이드네요. 5회, 담배를 피우지 않으면 폐 건강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진실, 대기오염, 환경물질, 노화로 인해 비흡연자도 폐 건강을 각별히 방어해야 합니다. 이어서 수면 무호흡증, 수면 중 기도가 좁아져 호흡이 단절되는 현상, 신체 전반의 산소 공급을 차단합니다. 천식, 기도의 만성 염증으로 인한 과민반을, 전신에 미치는 염증성 스트레스의 원인이 됩니다. 비흡연자라고 안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이 코골이, 수면 무호흡증의 파괴력은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네, 바로 다음 7번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5장 연쇄적 신체 붕괴의 메커니즘, 숨쉬기 운동 2번. 수면 무호흡증의 위험 연쇄, 수면 중 짧은 호흡 정지 방치, 그다음 전신 산소 부족 및 대사교란, 비만 급증으로 이어지고 고혈압 유발, 그리고 치명적 심장병 위험. 유해물질 차단 화학적 붕괴도 읽어주시죠. 담배 연기 속 화학물질 유입, 혈중 산소 농도 급강하, 심장 및 혈관의 치명적 타격. 이게 바로 도미노 현상입니다. 코골이가 단순한 소름이 아니라 자다가 질식하는 거거든요. 뇌가 생존 위협을 느끼는 거군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뿜어내고 살이 찌고 혈압이 오르다가 치명적인 심장병으로 직결되는 겁니다. 코 고는 게 살려달라는 몸의 비명이었네요. 그럼 이 호흡 시스템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까요? 화면 8번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5장 호흡 시스템의 자율 통제, 숨쉬기 운동 3번입니다. 호흡 조절의 위력. 호흡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조절하는 행위는 폐 기능 향상 물론 신경계의 긴장 및 스트레스 완화와 직결되는 가장 강력한 자율 통제 수단입니다. 테스트와 예방, 호흡 및 폐 기능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미세한 호흡 변화나 조기 징후를 발견하여 구조적 손상이 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개입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한다는 게 진짜 중요한 거네요. 네, 자율신경계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조종할 수 있는 게 호흡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 호흡이 몸의 자동 운전 모드에 수동 오버라이드, 그러니까 수동 조작 스위치를 켜는 거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스트레스 비상사태를 끄는 강력한 백도어 시스템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천법을 보죠. 9번 슬라이드 화면에 띄웁니다. 5장 호흡기계 유지보수 프로토콜 1단계 의식적인 심호흡, 얕은 호흡을 멈추고 폐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산소를 전달하는 깊은 숨쉬기를 일상화합니다. 2단계 철저한 금연 실천, 단순한 결심을 넘어 매우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금연 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실천합니다. 3단계 환경 유해물질 차단, 알레르기와 천식을 유발하는 먼지 진드기 차단을 위해 침구류에 전용 커버를 씌워 철저한 청결을 유지합니다. 4단계 수면 모호흡증 관리, 증상을 방치하지 말고 체중 감량을 실행하거나 기도 유지 장치, CPAP을 적극 도입하여 야간 산소 공급을 사수합니다. 네, 침구류, 커버 같은 환경 통제가 산소 공급의 핵심입니다. 맞아요. 자, 산소로 연료를 태웠으니 이제 그 연료 자체를 생산하고 외부의 적을 막는 최전방, 소화기관으로 갈 차례입니다. 10번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6장 인체 에너지 생산 플랜트, 소화기관 1번입니다.
소화기관을 단순한 분해 장치가 아닌 전신의 면역과 건강을 방어하는 핵심 기지로 재인식해야 합니다. 구강, 1차 방어 및 분쇄. 식도, 정밀 이송 라인. 위장, 화학적 용해화 및 살균. 장, 영양소 흡수 및 면역 통제. 직장, 폐기물 압축 및 배출. 맨 안의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해부학적 경로를 통과하며 음식물이 어떻게 에너지로 변환되고 전신 면역에 기여하는지 파악합니다. 와, 소화기관이 단순한 통로가 아니라 면역과 건강을 지키는 핵심 기지군요. 네, 우리 몸 면역세포의 80%가 장에 모여 있거든요. 완전히 최전방 군사기지입니다. 그럼 이 기지의 노화를 막아야겠네요. 다음 11번 슬라이드 화면 띄우겠습니다. 6장, 위장 노화 지표의 통제. 소화기관 2번 슬라이드네요. 위장 노화 지표 관리. 소화 기능의 원활화와 장내 미생물 환경 개선을 위한 전략적 영양 투입이 필요합니다. 위장 노화를 늦추기 위해 수분과 섬유질 섭취량을 철저히 관리합니다. 식습관의 정밀 개선. 음식물이 내 소화계에 미치는 물리적, 화학적 영향을 예민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식사를 멈추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식습관을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잠깐만요. 저기 유튜브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밥 먹는 습관 있잖아요. 그게 단순히 살찌는 걸 떠나서 내 위장관의 노화 속도까지 앞당긴다는 건가요? 네,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 소화는 눈과 코로 음식을 인지할 때부터 뇌가 먼저 시작하거든요. 아, 소화액을 미리 준비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군요. 맞아요. 그런데 화면을 보느라 그 커뮤니케이션이 끊기면 소화액 없이 음식이 들어오고 결국 장에서 음식이 썩으면서 염증과 노화를 유발하는 겁니다. 밥 먹을 때 화면 보는 게 위장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였네요. 정말 무섭습니다. 12번 슬라이드 화면 띄워주세요. 네, 6장 영양 흡수와 1차 방어선의 구축, 소화기관 3번입니다. 제1관문 구강위생. 소화의 시작점인 입은 단순한 통로가 아닙니다. 철저한 구강위생 관리가 혈류로 침투하는 세균을 막는 전신 건강의 절대적 출발점입니다. 견관 위장관 방어막, 효율적인 영양 흡수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위장관 문제를 일으키는 외부 세균 침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방어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양치질이 단순한 에티켓이 아니라는 뜻이네요. 네, 잇몸은 혈관이 엄청나게 밀집된 곳이거든요. 양치를 안 해서 잇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상처로 세균이 혈류를 타고 온몸을 돌아다닙니다. 아, 그래서 심장병이나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꼼꼼한 양치질이 세균의 혈관 침투를 막는 가장 첫 번째 방패인 셈이죠. 제목이 소화기관 유지보수 3대 원칙이네요. 텍스트를 읽어보면 장내 환경 최적화, 물리적 분해 극대화, 방어막 및 영양 보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네, 아주 기본적인 기초공사 파트죠. 근데 잠깐만요. 이 아래쪽에 보니까 물리적 분해와 세균 차단의 첫 관문으로 양치질 3분을 꼽았어요. 아니 양치질이 소화의 시작이라니요? 무슨 이불 그 음식물 처리장의 정문 보안 검색대처럼 보는 건가요? 아, 정확한 비유예요. 맞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냥 이 닦는 거지만 생물학적으로는 우리 몸이라는 거대한 플랜트의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거거든요. 1차 방어선이요? 네. 입에서 유해균을 차단하지 못하면 잇몸 혈관을 타고 전신으로 염증이 퍼집니다. 그래서 양치질로 1차 차단을 하고 그다음에 슬라이드에 있는 것처럼 수분, 섬유질, 프로바이오틱스가 장내 환경을 돌게 하는 거죠. 결국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을 원활하게 돌리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와, 양치질이 보원 검색대라니 진짜 새롭네요. 자, 그럼 지체 없이 바로 다음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화면 바뀌었고요. 텍스트 읽어드릴게요. 생식기관은 단순한 생식기계를 넘어 전신 활력의 엔진이다. 뇌나 심장, 호르몬이 전부 톱니바퀴처럼 연결된 아주 복잡한 이미지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생식기관을 그냥 자손 번식용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렇죠. 활력의 엔진이라고 하니까 좀 의외인데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생식건강을 우리 몸의 세포 단위 건강성을 증명하는 일종의 최종 성적표로 봅니다. 최종 성적표요? 그러니까 혈관이나 신경, 호르몬 이런 게 전부 완벽하게 작동해야만 생식기관도 정상적으로 기능한다는 뜻이군요. 맞아요.
그래서 생식기관이 건강하다는 건 전신의 톱니바퀴가 아주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지표가 되는 겁니다. 오, 이해가 확 되네요. 그럼 세 번째 슬라이드 띄우겠습니다. 가운데 엄청 크게 무한대 기호가 그려져 있네요. 육체적 건강, 괄호치고 스킨십, 그리고 정신적 건강, 괄호치고 깊은 대화의 상호작용, 루프. 하단 텍스트에는 육체적 활동이 생물학적 연령을 낮춘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스킨십과 깊은 대화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슬라이드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교감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대화가 서로 꼬리를 물고 무한대로 에너지를 증폭시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와 깊이 공감하고 대화할 때 우리 뇌에서 옥시토신 같은 호르몬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이게 스트레스를 확 낮춰주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말 그대로 최고의 안티에이징 호르몬 샤워를 하는 겁니다. 대화만으로도 호르몬 샤워를 한다. 대단하네요. 자,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와, 이건 아주 거대한 방패 이미지가 있네요. 텍스트 읽겠습니다. 외부 침입자 차단, 감염병 등의 외부 요소를 차단하지 않으면 전체 시스템이 급격히 노화된다. 아무리 방금 말씀드린 활력 엔진이 좋고 호르몬 샤워를 해도 이 방패가 뚫리면 끝이라는 뜻입니다. 바이러스 같은 게 들어오면 한 번에 무너진다는 거죠. 네,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몸에 엄청난 염증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염증이 결국 전신의 엔진을 다 망가뜨리고 급격한 노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주범입니다. 방어막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방어막 필수. 알겠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슬라이드 봅니다. 방금까지의 내용을 3대 핵심 액션으로 싹 정리해줬네요. 텍스트 봅니다. 성기관 건강 유지를 위한 3대 핵심 액션. 1번, 몸의 사용, 규칙적 성생활. 2번, 입의 사용, 깊은 대화와 교감. 3번, 위험 차단, 정기검진. 아주 직관적으로 요약이 잘 되어 있죠? 네, 여기서 입의 사용이라는 표현이 참 재밌네요. 단순히 물리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파트너와의 그 감정적 소통, 그러니까 대화 자체가 호르몬 균형을 맞추는 핵심 열쇠라는 점이 엄청 인상적입니다. 맞아요. 입으로 밥만 먹는 게 아니라 대화로 호르몬 밸런스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 명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 1을 속도감 있게 마쳤고요. 바로 세그먼트 2, 감각기관 파트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슬라이드 띄웁니다. 눈, 귀, 피부가 우리 뇌로 막 선이 연결되어 있는 창구 이미지가 나오네요. 텍스트 읽어볼게요. 오해, 감각 저하는 필연적 노화다. 진실, 적극적 보존으로 평생 날카롭게 유지할 수 있다. 네. 사람들이 감각에 대해 가장 흔하게 하는 오해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나이 들면 눈 침침해지고 귀 어두워지는 건 기계가 달듯이 그냥 당연한 생물학적 마모 아닌가요? 이게 막을 수 있는 건가요? 바로 그게 가장 큰 착각이에요. 물론 기계적인 마모는 조금 있을 수 있죠. 하지만 핵심은 우리 뇌의 신경 가소성입니다. 신경 가소성이요? 네. 잘 안 보인다고 눈을 안 쓰고 안 들린다고 대화를 피하면 뇌가 스스로 그 감각신경망을 끊어버려요. 그러니까 감각기관을 의도적으로 계속 자극하고 깨우는 훈련을 하면 평생 그 날카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진실입니다. 아, 하드웨어 핑계대면서 소프트웨어를 방치하면 안 된다는 거군요. 바로 일곱 번째 슬라이드로 이어집니다. 선글라스랑 귀마개 이미지가 있고 또 한쪽에는 뇌신경망이 번쩍이는 이미지가 있네요. 물리적 손상 방어와 상호 보완 시스템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건 아주 단순한 원리예요. 자외선이나 소음 같은 파괴적인 외부 공격은 선글라스랑 귀마개로 일단 철저하게 방어벽을 쳐서 막아야 합니다. 무조건 막는 게 우선이군요. 그럼 보완은 어떻게 하나요? 단일 감각을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거예요. 한 감각을 예민하게 자극하면 뇌 전체의 감격신경망이 도미노처럼 확 깨어나거든요. 방어와 자극, 이 양동작전이 핵심입니다. 양동작전, 좋습니다. 여덟 번째 슬라이드 볼게요. 눈의 단면도가 있고 맞춤형 연료라고 나오네요. 텍스트 읽겠습니다. 눈 보호 영양 체계, 루테인, 비타민 A, C, E, 오메가3가 백내장, 황반변성을 막고 노안을 지연시킨다. 이건 단순한 영양제 섭취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요. 특정한 질병, 그러니까 백내장이나 황반변성 같은 적들이 우리 망막에 아예 발도 못 들이게 물리적인 방어막을 구축하는 아주 적극적인 건축 작업이라고 보셔야 해요. 감각신경망 활성화를 위한 일상생활 프로토콜. 1번, 인지 부하 감소, 보청기 등 적극 사용. 2번, 환경격리, 선글라스, 귀마개. 3번, 전략적 자극,
여기 텍스트 재밌어요. 매일 4가지 다른 향기 맡기. 아, 이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저는 이 1번 인지부하 감소도 너무 와닿는 게 보청기를 쓰는 게 무슨 나이 들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뇌의 CPU가 과부하 걸리는 걸 막아주는 일종의 쿨링팬 같은 거군요. 정확합니다. 안 들리는 걸 억지로 들으려고 뇌가 에너지를 다 써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이 매일 4가지 다른 향기 맡기. 이건 당장 오늘 저녁부터 찬장에 있는 후충아, 카레가루 꺼내서 해봐야겠어요. 코로 들어오는 후각 자극이 뇌를 팍 깨운다는 거잖아요. 네, 후각이 뇌의 기억 중추랑 가장 다이렉트로 연결된 감각이거든요. 이 전략적 자극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효과를 봅니다. 대박이네요. 자, 어느덧 마지막 세그먼트,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10번째 슬라이드 화면에 띄었습니다. 신체의 보안 시스템, 사령불의 방어선이라고 되어 있고 정상 상태랑 시스템 오류 이미지가 비교되어 있네요. 텍스트 볼게요. 시스템 오류, 알레르기는 무해한 물질을 적군으로 오인, 자가 면역 질환은 아군을 적군으로 오인하여 파괴. 우리가 면역력 하면 무조건 강한 게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홍삼 먹고 수치 올리고. 그렇죠. 튼튼한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요? 절대 아닙니다. 면역력의 진짜 핵심은 화력이 아니라 피하 식별 능력이에요. 적군과 아군을 얼마나 정확하게 식별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아, 그래서 알레르기나 자가 면역 질환이 면역 부대가 고장나서 엉뚱한 데다 총을 쏘는 시스템 오류라는 거군요. 네, 아무리 병력이 많아도 피하 식별이 안 되면 내 몸을 파괴하는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겁니다. 소름 돋네요. 자, 11번째 슬라이드 띄웁니다. 방어력 충전 메커니즘. 2개의 배터리 이미지가 나란히 있어요. 텍스트 읽어보면 물리적 에너지는 닭고기 수프, 아연, 비타민C, 그리고 정신적 에너지는 긍정적 유대감이 전신 염증 수치를 극적으로 감소시킨다. 방어력을 올리려면 물리적인 영양 공급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배터리가 진짜 중요합니다. 와, 그러니까 좋은 친구 만나서 막 수다 떨고 웃는 게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니라 실제 내 몸의 백혈구 배터리를 100%로 충전하는 진짜 의학적 치유 효과가 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사람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면 뇌는 그걸 극심한 생존 위협, 그러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요. 아, 혼자 있다는 것 자체를요? 네, 그러면 면역력이 말 그대로 급락하게 됩니다. 염증 수치가 치솟고요. 그래서 긍정적 유대감이 방어력 충전에 완벽하게 대비되는 필수 요소인 겁니다. 유대감이 곧 면역력이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대망의 마지막 12번째 슬라이드 띄웁니다. 아, 이미지가 엄청 강렬해요. 코르티솔 폭주로 아까 세웠던 방어막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그림입니다. 하단 텍스트 읽어볼게요. 최종 제언, 신체의 보안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 오늘부터 마음의 평안을 선택하십시오. 건강은 운명이 아닌 매일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장내 환경, 호르몬, 감각 보존, 이 모든 엄청난 유지보수 노력들을 단 한 방울의 만성 불안이 전부 무너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코르티솔 폭주군요. 네, 만성 스트레스로 코르티솔이 폭주하면 호르몬 밸런스가 완전히 파괴되고 내 몸의 질병을 감시하던 레이더들이 싹 다 기능을 정지합니다. 스트레스가 모든 유지보수의 가장 끔찍하고 절대적인 적이에요. 짠! 제가 먼저 텍스트를 좀 읽어볼게요. 9장, 면역, 질병 감시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토콜, 생활습관, 영양, 그리고 정신적 유대감이 만드는 완벽한 3중 방어막. 네, 그리고 바로 1단계가 나오죠. 1단계, 어머니의 조언 실천, 철저한 손 씻기, 절대적 금연, 위생관리 등 외부 병원체를 1차적으로 차단하는 생활수칙 엄수. 아, 어머니의 조언이 1단계라는 게 정말 친숙하네요. 다음 2단계 읽어볼게요. 특효 영양소 섭취, 핵심 영양무기, 감염질환 방어력을 즉각적으로 높이는 3인방, 따뜻한 닭고기 수프, 면역세포 필수 미네랄 아연, 강력한 항산화제 비타민C. 마지막 3단계, 교류와 스트레스 해소, 유대감, 즉 파시. 긍정적인 사회적 관계망을 맺고 활발히 교류하여 고립 방지, 놀이, 즉 플레이, 명상, 휴식, 즐거운 활동을 통해 면역계를 교란하는 만성 스트레스 통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거 너무 신기한 게요.
여기서 진짜 매력적인 점이 면역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신체 방어를 넘어서 그 사회적 유대감이랑 놀이라는 심리적 영역까지 완전 맞물려 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면역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게 결국은 관계라는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연결망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바로 두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갑니다. 화면 전환. 네. 십장 분비샘 이야기, 호르몬 첫 번째, 인체를 통제하는 화학적 메신저, 대사, 감정, 생식 기능의 전반적 조율자로서의 내분비계 시스템 이해, 뇌하수체, 마스터 땀샘, 시스템 총괄, 갑상선, 인체 대사율 조절, 신장, 혈압 조절 및 혈액 여과. 부신, 스트레스 대응 및 코르티솔 분비, 췌장, 혈당 통제 및 에너지 분배, 생식선, 성호르몬 및 생식 기능 담당. 그리고 아래에 큰 글씨로 전반적 조율자, 인체의 대사율, 기복 있는 감정, 생식과 활력 등 생명 유지의 핵심 기능들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 호르몬의 정교한 균형 위에서 돌아갑니다. 호스트, 인체를 거대한 오케스트라라고 친다면 뇌하수체가 약간 지휘자 역할을 하는 거네요. 아, 완벽한 비유입니다. 각 분비샘이 정교한 균형을 이룬다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이 균형이 도대체 어떻게 깨지는지 다음 장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네, 세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십장 분비샘 이야기, 호르몬 두 번째. 혈관과 감정, 호르몬을 움직이는 숨은 스위치, 혈압 스트레스와 식단이 내분비계에 미치는 즉각적인 나비 효과. 여기서 물리적 부하 메커니즘을 보시면 혈압 화살표, 내분비계, 혈관 건강과의 상관관계, 핵심 의학 원리, 혈관에 가해지는 혈압 스트레스는 혈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신체를 통제하는 내분비계 시스템의 과부하로 직결되어 전신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신호 메커니즘, 식단 화살표 감정 호르몬, 감정과 식단의 연결고리. 식단이 곧 신호다. 우리가 매일 입으로 넣는 음식은 단순한 칼로리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는 뇌와 분비샘에 세로토닌, 도파민 등 감정 조절 호르몬을 분비하라는 직접적인 화학적 신호로 작용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정말 너무 흥미로운 부분은요. 혈압이 물리적 부하를 주고 음식이 화학적 신호가 된다는 톱니바퀴 그림이네요. 그러니까요. 혈압하고 식단이 결국 우리 내분비계를 움직이는 완전 숨겨진 스위치란 뜻이죠. 아, 톱니바퀴가 그렇게 돌아가네요. 자, 그럼 네 번째 슬라이드로 가보겠습니다. 십장 분비샘 이야기, 호르몬 세 번째. 치명적인 내분비계 교란 방어하기. 호르몬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두 가지 가장 위험한 파괴자. 첫 번째가 화학적 교란, 무분별한 약물 투여. 처방받지 않거나 부작용을 관가한 약물 오남용. 내분비계의 자연스러운 화학 신호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차단함. 그리고 두 번째가 심리적 타격, 만성적으로 억눌린 감정, 표현하지 못하고 내면에 깊이 쌓아둔 만성 스트레스, 코르티솔 수치를 영구적으로 높여 호르몬 시스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힘. 결론적으로 내분비계 교란 방어. 우리 몸의 호르몬 밸런스는 외부의 잘못된 개입, 즉 약물과 내부의 심리적 압박, 즉 감정에 의해 가장 쉽게 붕괴됩니다. 이 두 가지 파괴자를 철저히 통제해야 합니다. 와, 억눌린 감정이 신체 시스템을 아예 부숴버린다는 게 진짜 놀랍네요. 맞아요. 외부의 약물, 그리고 내부의 코르티솔, 이 두 파괴자가 결국 호르몬 저울을 박살내는 주범이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까요? 다섯 번째 실천편 슬라이드 나옵니다. 십장 호르몬, 내분비계를 젊게 유지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혈압, 약물, 감정을 통제하는 3대 호르몬 밸런스 프로토콜. 실천 1. 엄격한 혈압 관리. 내분비계에 가해지는 기계적 부하를 줄이기 위해 혈압을 항상 정상 수치 115에 75 밀리미터 머큐리 이하로 철저히 조절합니다. 실천 2. 약물 부작용 점검. 현재 복용 중인 모든 약이 내 호르몬 시스템에 미칠 작용과 부작용을 의사와 반드시 상담하고 정확히 알고 복용해야 합니다. 마지막 실천 3. 기분 안정 식단 및 속마음 털어놓기. 식단. 감정 조절 호르몬 분비에 이로운 건강한 맞춤 식단을 신중하게 선택합니다. 표현. 만성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잠깐만요. 115에 75라는 이 혈압 수치 너무 구체적이고 엄청 인상적이네요. 네,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한테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신체의 기계적 부하를 평소에 얼마나 신경 쓰고 있을까요? 기계적 부하요? 이 실천 프로토콜들의 머리에 꽉 담아두시고요.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다음 장, 암 섹션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슬라이드입니다. 11장, 광란의 세포,
암 첫 번째, 두려움을 넘어선 통제, 암세포의 해부학적 이해, 암에 대한 치명적 오해를 깨고 돌연변이의 메커니즘을 인지하라. 오해 깨기. 보편적 상식은 암은 예방이 불가능한 운명적인 질환이다. X. 의학적 진실은 지식과 알물 바탕으로 라이프 스타일을 개선하면 완벽히 통제하고 방어할 수 있다. O. 그리고 암세포의 해부학적 이해, 탄생, 정상세포의 DNA 손상으로 인한 돌연변이 세포의 출현, 화살표, 성장, 면역감 심항을 회피하며 통제 불능 상태로 무한 증식, 화살표, 전파, 혈관이나 림프관을 타고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세력을 확장하는 전이 메커니즘. 이 과정이죠. 야, 암이 운명이 아니라는 저 오해 깨기. 저게 너무 희망적이네요. 그렇죠. 암의 생애 주기가 탄생, 성장, 전파 이렇게 나뉘잖아요. 이 주기를 정확히 아는 게 통제의 가장 첫걸음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이어서 7번째 슬라이드, 11장, 광란의 세포, 암 두 번째, 무한 증식을 막는 생물학적 방어막 구축, 선제적 대응 전략으로 암의 싹을 미리 잘라내는 시스템 가동. 세포 방어력 강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처럼 무한증식하는 돌연변이 세포. 이를 물리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신체 고유의 생물학적 방어막을 견고하게 구축하는 원리를 숙지해야 합니다. 선제적 대응 전략. 단순히 병을 두려워하고 회피하는 수동적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앞서 배운 암의 발생 기전을 역이용합니다. 세력이 커지기 전에 몸 안의 방어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가동하여 종양의 싹을 미리 잘라냅니다. 네. 여기서 브레이크 고장난 차라는 비유가 진짜 딱 와닿네요. 청취자 여러분도 확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암에 걸리면 어쩌지 하면서 공포에 떨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아예 그 싹을 잘라버리는 방어막 전략이 핵심인 겁니다. 싹을 자른다. 8번째 슬라이드 보겠습니다. 11장, 광란의 세포, 암 세 번째, 암 극복을 위한 가장 확실한 최후의 방어선. 항암 영양 통제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생존 전략. 영양 통제, 세포 방어력을 극대화하여 돌연변이의 성장을 억제하는 내부적 차폐 시스템. 주기적 검사. 숨어있는 암세포가 거대 종양으로 퍼지기 전 잡아내는 외부적 탐지 시스템. 가장 확실한 방어선. 암세포가 세력을 키우고 몸 곳곳에 퍼지기 전에 제압하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암 극복에 있어서 올바른 영양 통제로 세포 방어력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주기적인 점검과 조기 검사입니다. 아, 이게 그러니까 내부의 영양 통제랑 외부의 조기 검사가 아주 톱니바퀴처럼 탁탁 돌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한 투트랙 전략인 거죠. 자, 그럼 실천편으로 바로 넘어가 보시죠. 9번째 슬라이드, 11장, 암, 광란의 세포를 잠재우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 맞춤 항암 식단과 철저한 조기 검진의 강력한 콤비네이션. 내부 통제 시스템, 실천 1, 항암 영양소 섭취. 신체의 세포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건강한 맞춤 식단을 일상에서 철저히 유지합니다. 암세포 증식을 강력히 억제하는 항산화 물질과 식물성 영양소를 적극 활용합니다. 외부 탐지 시스템, 실천 2, 조기 검진 최우선. 적은 수의 돌연변이 세포가 거대한 종양으로 전이되기 전 선제적으로 싹을 자릅니다. 연령과 가족력에 맞는 정기적인 조기 검진을 타협 없이 철저하게 실시합니다. 네, 이거죠. 근데 여기서 막 건강한 맞춤 식단이 이러니까 그럼 이 식단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방금 나온 식물성 영양소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게 결국 다음 주제인 식단, 즉 다이어트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아, 다이어트 10번째 슬라이드 나옵니다. 12장 내몽 사용 매뉴얼 다이어트 첫 번째, 다이어트의 생물학적 목표 재설정, 미용을 넘어선 노화식의 역전의 전략적 식단 설계 원리. 목표의 재설정. 우리의 다이어트는 단순히 외형적인 미용이나 체중 감량이 목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으로 신체의 수명을 연장하고 더 젊은 삶을 살도록 돕는 가장 핵심적인 수단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노화식의 거꾸로 돌리기, 고통스럽게 무작정 인내하는 다이어트는 실패합니다. 칼로리를 신체에 맞게 효과적으로 통제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동시에 잡는 전략적 식단 설계 원리를 배워 일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네, 여기까지요. 와, 다이어트의 목표가 그냥 막 살 빼기가 아니라 수명 연장이라네요. 완전 관점이 휙 바뀌네요, 진짜. 그렇죠. 단순히 살을 빼는 게 아니라 더 젊은 삶을 살기 위한 어떤 전략적인 접근인 거예요. 네, 바로 11번째 슬라이드 가겠습니다. 12장 내 몸 사용 매뉴얼 다이어트 두 번째.
칼로리 통제와 영양 균형의 기술, 무작정 굶는 방식에서 벗어난 현명한 에너지 분배. 잘못된 다이어트, 즉 방전 상태, 단기간 감량을 위해 무작정 굶거나 초저 칼로리에 의존, 신체 대사율을 망가뜨리고 노화를 급격히 촉진함. 현명한 분배, 즉 최적화 상태. 몸의 활력과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정교하게 세팅. 나의 하루 목표 칼로리를 신체 리듬에 맞게 현명하게 분배하는 기술 체화. 진정한 칼로리 통제란 에너지를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사 효율을 극대화하는 스마트한 영양 균형입니다. 저는 저기 방전 상태라는 말을 보니까 약간 스마트폰 배터리가 생각나요. 무작정 굶는 건 내 몸을 완전 배터리 방전 상태로 만드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대사 효율을 극대화하는 게 바로 진짜 다이어트의 기술이라는 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죠. 알겠습니다. 이제 12번째 슬라이드 우산 그림이 나오네요. 12장 내 몸 사용 매뉴얼 다이어트 세 번째 상황별 완벽 대처 능력 수립. 통제 가능한 집안 식탁부터 변수 많은 외식 자리까지. 우산 그림 아래 첫 번째 환경, 집안 식탁. 환경은 식재료와 조리법을 100% 통제 가능한 최적의 안정적 환경이고, 전략은 신선한 식재료 기반의 가정식 기본 규칙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식 자리. 환경은 고칼로리 유혹과 숨겨진 당, 지방 등 변수가 넘치는 위험 환경. 전략은 밖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즉각 적용 가능한 나만의 유연한 영양 매뉴얼을 사전에 수립하여 방어. 결론은 이겁니다. 다이어트의 실패는 의지력의 부족이 아니라 환경이 바뀔 때 발생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대응할 수 있는 상황별 대처 능력이 필수입니다. 다이어트 실패가 의지력 부족이 아니라는 문구가 괜히 위로가 되네요. 그쵸. 우산 그림처럼 밖에 나가면 막 쏟아지는 변수라는 비를 미리 준비한 유연한 매뉴얼로 싹 막아내는 거죠. 나만의 우산. 제목은 다이어트의 목표 재설정이네요. 텍스트를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읽어주시죠. 다이어트는 단순한 미용 목적이 아닌 생물학적으로 더 젊은 삶을 살도록 돕는 핵심 수단입니다. 칼로리를 통제하면서도 맛과 영양을 잡는 전략적인 식단 설계를 통해 노화 시계를 거꾸로 돌려야 합니다. 화면이 바뀌었네요. 네, 화면을 보시면 가운데 커다란 저울 이미지가 있습니다. 한쪽에는 구조적 통제, 반대쪽에는 세포 활력이라고 적혀 있네요. 텍스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무작정 굶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하루 목표 칼로리를 현명하게 분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우리가 흔히 다이어트라고 하면 떠오르는 무작정 굶기의 모순을 정확히 추론했다는 겁니다. 맞아요. 보통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일단 안 먹고 보잖아요. 근데 이 슬라이드를 보면 마치 우리 몸의 에너지를 그 재무설계사가 예산 관리하듯이 현명하게 짜야 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텍스트 읽어드릴게요. 배가 고플 때 식사하되 위장의 휴식과 생체 리듬을 위해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쳐야 합니다. 무의식적인 과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식기, 즉 그릇의 크기를 작게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의 타이밍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아주 명확한 지침이네요. 수면 시간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몸 안에서 손상된 세포를 청소하고 복구하는 가장 치열한 재건 작업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아, 밤에 우리 몸이 공사를 하는군요. 그렇죠. 그런데 이 청소 시스템이 가동되려면 체내 인슐린 수치가 낮게 떨어져 있어야 해요. 잠들기 직전까지 먹으면 몸은 세포 수리 대신에 소화하는 데 에너지를 다 써버립니다. 완전 투잡을 뛰는 거네요. 뇌는 자고 있는데 내장 기관들은 야간 노동을 하고 있으니까 복구를 못하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3시간의 공복이 필수적인 거죠. 그리고 그 슬라이드 하단에 있는 작은 그릇 사용, 지침도 물리적 환경 통제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맞아요. 의지력이라는 게 참 나약하잖아요. 그릇이 작으면 시각적으로 풍성해 보여서 뇌가 빨리 포만감을 느낀다는 그 원리 맞죠? 네, 인간의 의지력에만 기대지 말고 작은 그릇 같은 물리적 장치를 통해서 무의식적인 과식을 막는 구조를 짜는 겁니다. 정말 현실적인 팁이네요. 자, 그럼 환경을 세팅했으니 이제 무엇을 먹을 것인가? 과일과 채소를 하루 9주먹 분량으로 듬뿍 섭취하고 매일 28g 이상의 견과류를 챙겨 먹어야 합니다. 탄수화물은 정제된 것 대신 섬유질이 풍부한 잡곡, 현미, 통밀빵 등으로 대체합니다. 매일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필수 식품들이군요. 근데 저기요, 9주먹이요?
저는 이 압도적인 분량에 진짜 놀랐습니다. 우리 몸이라는 기계에 최고급 연료를 매일 주입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게 단순한 권장사항이 아니라 매일 지켜야 할 필수사항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해요. 매일이요? 왜 그렇게까지 채소를 많이 먹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라는 배기가스가 나옵니다. 이게 세포를 녹슬게 하는데 식물성 식품의 항산화 물질이 이 배기가스를 중화시켜주거든요. 아, 매일매일 발생하는 손상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많은 미세 수리공들을 우리 몸에 파견하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정제 탄수화물을 피하라는 것도 매일의 반복이 몸의 기본기를 어떻게 다지는지 보여주는 핵심이죠. 정제 탄수화물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거든요. 하얀 쌀밥이나 밀가루 대신에 현미나 통밀을 먹어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거군요. 견과류도 매일 챙겨 먹고요. 네, 이런 매일의 반복이 방어막을 형성해 줍니다. 기초공사가 아주 탄탄해지는 느낌입니다. 화면에 달력 이미지가 나옵니다. 노화 방지와 혈관 건강을 위해 생선을 일주일에 적어도 3번 이상 섭취합니다. 전립선 및 세포 보호를 위해 조리된 토마토 제품을 매주 10숟가락 섭취합니다. 아까 본 네 번째 슬라이드가 매일 먹는 필수 식품이었다면 이건 주 단위로 섭취하는 특별관리 음식이네요. 이건 특정 목적을 위한 전략적 처방으로 보셔야 해요. 전략적 처방이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건데요? 생선의 오메가3는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끄는 천연 소화기 역할을 합니다. 일주일에 3번이라는 횟수는 그 소화액의 농도를 혈액 속에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적의 처방이죠. 아, 매일 파견하는 채소 수리공들에 이어서 일주일에 3번은 염증을 끄는 소화기를 투입하는 거군요. 그럼 조리된 토마토 10숟가락은요? 왜 굳이 조리된 걸 먹어야 하죠? 토마토의 핵심 성분인 라이코펜은 생으로 먹으면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열을 가해 조리해야만 구조가 변해서 체내 흡수율이 폭발적으로 높아지거든요. 와, 그러니까 슬라이드 4번의 매일 먹는 필수식품과 5번의 주단위 특별관리가 완벽하게 상호 보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세포 보호막이 2중 3중으로 처지는 셈이죠. 이대로만 하면 정말 완벽할 텐데 우리 인생에는 항상 변수가 존재하잖아요. 바로 외식입니다. 네,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순간이죠. 텍스트 읽겠습니다. 주문할 때 간을 싱겁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여 변수가 많은 외식 자리에서도 영양 매뉴얼을 수립합니다. 폭식을 막기 위해 칼로리가 낮은 채소, 해조류 반찬부터 먹기 시작하여 포만감을 줍니다. 식당의 1인분 양에 얽매이지 않고 나에게 맞는 양만 먹거나 남은 것은 포장합니다. 이건 주류한 질문을 던지게 하죠. 우리는 도대체 왜 식당이 정해준 1인분을 다 먹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진짜 공감됩니다. 저는 외식 자리가 사방에 폭탄이 널려있는 지뢰밭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순서를 바꿔서 채소부터 먹고 싱겁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건 스스로 방어막, 즉 쉴드를 치는 능동적인 태도 같아요. 맞아요. 채소부터 먹으면 섬유줄이 먼저 코팅막을 형성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요. 그리고 1인분에 대한 강박을 버려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식당의 1인분은 제 몸 상태를 고려한 게 아니라 그냥 식당의 상업적 기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런 수동적인 식사 관행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식탁의 주도권을 되찾으셔야 합니다. 배가 부르면 과감하게 남기거나 포장하는 게 나를 지키는 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될 세포 단위의 놀라운 혁명을 응원합니다.